지금부터 2020년 7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관련 총괄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전입 오신 이기배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군청으로 이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동네방네 행복도시 근처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더불어 행복하고 다시 뛰는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돌아오는 군청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총괄반 등 6개 반별 주요 추진 현황, 그리고 민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의 3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수는 14,092명이고 그중에서 대구가 49.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는 1,5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군은 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39명 중 32명은 완치가 되었고 7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발생 현황입니다. 3월에 구로 콜센터와 만민조회 확진자 발생 이후에 4월은 확진자가 없었지만 5월부터 이태원 그리고 리치웨이 방문 판매발 확진자 발생으로 6월에 최대인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은 6월에 비해서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와 이로 인한 1차 감염 확진자가 주로 발생하여서 감염 경로의 신속한 파악과 확진자 발생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누계는 2,508명이고 6월에 686명, 7월에 491명입니다. 7월에 자가격리자는 수도권의 확진자 소폭 감소로 인한 접촉자 감소와 해외 입국자 감소로 6월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야, 실무 반별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반입니다. 총괄반은 2월 24일에 제대본 구성 운영 이후에 지금까지 17,611명의 연 인원이 근무하였고 일평균 근무 인원은 117.4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관리 만전을 기하고자 방역을 13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가지고 직원 복무관리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복무관리 주요 내용으로 취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그리고 국내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는 내용과 종교시설의 방역규칙을 준수하고 종교 관련해서 대면 접촉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직원들의 피로 누적 해소를 위해서 특별 휴가를 10월 말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반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지금까지 총 1,685명이고 그중에서 중국이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재에 따른 관리를 위해서 5월부터 고등학교 개학 후 6월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개학이 확대됨에 따라서 검사 학생 수가 618명으로 6월에 증가하였으나 7월에는 211명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스크 및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는 151만 6천 매가 입고되었고 141만 4천 매가 출고되어서 현재 10만 500매가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마스크 계층별 배분 내역은 어르신 및 장애인의 49%, 아동 및 여성의 30%로 취약계층의 80% 가까이 배부해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자원 관리관입니다. 7월 25일 기준 지금까지 선별진료소 진료 인원은 9,415명이고 6월에 2,533명, 7월에 1,302명이었습니다. 7월에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확진자의 관내 동선이 많지 않아서 접촉자가 제한적이고 해외 입국자도 전월 대비 감소해서 선별진료소 진료 인원이 전월 대비 50%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 어르신에 대해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인원은 총 1,632명이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그 다음 쪽에 입소 어르신에 대해서는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선제 검사를 하였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지원반입니다. 다음 쪽 11쪽입니다. 지금까지 방역은 재대본 주관으로 7,949회, 그리고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자체 방역이 4,302회로 총 12,250일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일회성 방역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재난홍보반입니다. 재난홍보반은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속보 9건, 상황 전파 7, 정보 제공 2, 그리고 언론 보도 1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와닿는, 주민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다 준수하고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서 보다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5쪽 대외협력반입니다. 지금까지 7월 25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총 누계는 2,508명이고 현재 자가격리자는 242명입니다. 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2,78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월 6일부터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 인원은 3,657명이고 특히 6월 25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자가격리 이탈자 적발이 4건이 아니고 5건입니다. 7월 25일에 추가로 확인된 격리자가 있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고발 3건, 구두경고 1건, 그리고 7월 25일 추가로 확인된 격리자에 대해서 고발 여부 검토가 1건입니다. 지금까지 월별 총 이탈 현황 총 누계는 9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다음 쪽 민생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에서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17쪽 하단에 지금까지 총 접수 건수는 21,343건입니다. 다음 쪽 21,343건 중에서 15,218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심사 결과 적적으로 판정난 13,143건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을 하였습니다. 7월 25일 기준 총 접수 건수는 1,335건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23쪽에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이 지난 열린회의 때 보고할 당시에는 누계가 613명이었습니다. 지금 그 23쪽 박스 하단을 보시면은 안전도시과 공원녹지과에서 코로나19 극복 어린이 놀이시설 방역 희망 일자리 사업과 뉴딜 도시숲 가꾸기 희망 일자리 사업에 각각 30명과 91명을 채용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까지 총 누계 인원은 734명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실적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고위험시설 540개소 중에서 455개소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서
가입률은 84%입니다. 다만 가운데 문화체육과의 PC방의 그 자료에서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PC방이 116건 중 49건으로 42.2%로 다소 저조합니다. PC방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교시설은 7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분류되었지만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식사 제공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7월 24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교시설 현장 점검을 매주 일요일마다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일요일 날 다시 한번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교회 모두 현재로서는 소규모 모임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대상 학원 35개소와 코인 노래 연습장 15개소 그리고 방역 사각지대 취약시설인 당구장, 볼링장 143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확진자 수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5번째로 적고 특히 인접한 관악 138명의 28%, 구로 90명의 4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다음 주 말까지 여름휴가 성수기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 증가로 언제라도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계적인 방역대책 수립 실천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을자치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이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행복한 금촌 만들기 위한 2020년 골목구청장 시즌2 가칭 1일 동장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동장 활동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이 일상화되는 시기임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현장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민생 현장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주민과 접촉하여 코로나19로 불편하고 힘든 일상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민생활동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서 각 동에서는 세부계획 수립 시 단순히 주민 동원 행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시흥 3동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동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방문 장소는 주택과 골목, 주요 시설, 무더위 쉼터, 민원 현장, 나눔 가게, 복지 대상자 가구 등이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아침 7시 40분부터 오후 4시 정도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주요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일과 시작 전에 동네 순찰을 실시하고 주민 인사 및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은 평소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출근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전 중에는 주민센터 내 행정 업무를 경험하고 직접 민원도 처리하며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후에는 무더위 쉼터, 주요 시설 점검, 민원 현장 방문, 돌봄 이웃, 나눔 가게 등 소통의 요구도가 높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소통하는 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일정 중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고 주민 동원도 가급적 배제하여 주민과 자연스럽고 충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골목구청장 시즌2 가칭 1일 동장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과장이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희망 일자리는 그동안에 실시하고 있던 그 공공근로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1,900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으로 우리 구비는 5%
부담하게 됩니다.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에 1차로 희망근로를 접수를 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포함해서 63개 사업 347명이고 그 전에 동네방네 일자리 포함해서 470명입니다. 이 인원은 부서 스스로 하는 희망 일자리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예산에 따라서 12월 20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임금은 65세 이상은 3시간 하게 되는데 65만 원이며 5시간 하는 65세 미만 5시간짜리는 115만 원, 그리고 8시간 온종일 하는 8시간은 185만 원입니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이 시흥 3동에 위치한 방미보건지소 업무 개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시작일은 2020년 9월 1일 예정입니다. 업무 내용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운동재활사업, 식생활개선사업 등이며 근무 인력은 6명으로 의사 1, 간호 2, 영양 1, 물리치료사 1명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먼저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운동 영양 상담, 고혈압 당뇨 관리 및 그에 따른 소모임 운영과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운동재활 사업으로 체력 측정 및 운동 가이드 시스템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과 방문 재활 사업, 만성질환자 및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운동 교실 등이며 마지막으로 식생활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공유 부엌 및 나눔 밥상, 도서관과 함께하는 음식 인문학 운영, 24절기를 활용한 음식 아카데미 운영과 기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8월 중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보건지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등립과장이 공유지 및 대형 건축물 대지 보행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공유지인 하모니 광장과 대형 건축물인 M타워 대지를 포함한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행위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시대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모니 광장과 M타워와 마을버스 정류장 주변 등 인접한 건물 주변 앞에서의 흡연 행위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지정 범위로는 회의자료 14페이지 중간에 금연구역 지정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지인 하모니광장 700평방미터와 시흥동 1031번지 소재 N타워 대지를 포함한 주변 보행로 17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N타워 소유주 및 임차인, 주변 보행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31일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은 금연 안내 바닥 표지판 부착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실시 후에
12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흡연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홍보 디지털과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및 소식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부구청장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2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전직 되셨죠?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신 사실이 있고, 그 전에도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이렇게 또 관련 똑같은 사유로 중도 하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문 보니까 또 고용노동부가 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주무부처인데 거기에 국장이 또 성희롱 관련해서 또 고소를 당해서 직위해제를 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구청 단위에서도 우리 서울시 중구에서 또 간부 공무원이 또 같은 사유로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강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지방 공무원 빼고 국가 공무원만 봤을 때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총 1,049명이 성희롱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파면 해임이 37%나 됩니다. 그 다음에 강등, 정직, 감봉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이 성희롱, 성폭력에 관해서 약간 무지하다. 그리고 조직 제도는 물론이고 조직 문화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금천구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제도 및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 및 강화 대책에 대해서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4가지. X축에서는 X축, Y축을 우리가 보면은 X축에는 예방하고 대응이라는 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Y축에는 조직 내 제도, 법 내지 규칙 이런 제도 또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습관이 돼서 이제 문화가 되는 건데 이런 2가지 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직원에 대해서 외모 평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통상적으로 뭐 그냥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 운영상 어떤 그 판단을 보면은 외모 평가도 다 성희롱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피해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 관점이죠. 이렇게 단순한 외모 평가도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인신에 대한 이런 얘기 삼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사소한 거지만 몰라서 이게 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큰 대가를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법무과장을 2년을 했었는데 16년 전에 그때도 보면은 공무원들이 징계 관련 소청을 담당했었거든요. 행정심판도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에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습니다. 이 업무를
이런 업무는 몰라서 한지 얼마 안 돼서 몰랐습니다. 근데 공무원 징계는 이 고의 과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벌은 몰랐다 그래가지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다 손해배상이라든지 취소소송이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예방. 예방을 하는 것은 이런 제도,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떤 피해 구제 제도가 절차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2차 피해라든지 아니면 신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이제 근절이 되는 것이고 예방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폭력,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이제 예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를 하고 그것들을 직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적인 교육, 매년 의무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온라인 교육을 제가 스스로 받았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들어가면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제가 직접 수강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 우리 금천구 가족 직원들, 우리 대면 교육은 어려우니까 전 직원 다 온라인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형 생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금천구의 외국인 가구 수가 2018년 통계이긴 한데 한 12,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전체 총가구 수가 10만 8천 가구인데 11%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중에 한 분 이상이 지금 외국인 가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연히 우리 금천 구민이 되겠죠. 우리 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당장 이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8월 달부터 우리 금천구가 지금 제일 많죠. 다른 데는 뭐 1%도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서울시의 반 이상은 뭐 다 5% 미만입니다. 지금 구로구, 영등포, 금천구에만 10% 되고 나머지는 다 얼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가 지금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외국인 이 가구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언어, 이분 중에서는 분명히 그 자국 언어, 뭐 중국어라든지 뭐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언어를 하시면서도 한국어를 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통역을 만들어 모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비용 낭비가 있고 또 행정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도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같은 그 외국인 주민들끼리 서로 돕는다고 치면은 더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우리가 구정의 여러 가지 시책을 실현할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저희가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생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통역을 뭐 17개국어를 하는 통역을 다 모집해서 구에 배치를 한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모든 일을 다 사람 채용해서 하면은 잘 되는 경우도 잘 없고요. 인력 부족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력이 더 필요할 테니 당장 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 긴급하게 모집해서 같이 하시고요. 이게 온라인을 일단 5주 하고 그 다음에 7주를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이 아니고요. 그 우리 센터, 우리 금천구에 있는 센터에 그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온라인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와서 통역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반 주민들 하는 온라인하고 이 오프라인하고의 구분이 되듯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온라인이 바로 오프라인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이거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창구를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이 외국인 주민 중에서 가구 중에서 한번 모집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 중에서도 아마 온도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내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 중에서도 언어가 좀 되시는 분들 또 모집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인력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제가 과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등록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항상 틀에 박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재미없는 일에 계속 똑같은 일에 동원되는 불만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도 또 그 좋은 인적 자원들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편으로는 방역을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경제를 살리는데 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먼저 오늘 일자리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3개 사업에 347명 그동안 추진 과정을 했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을 주민들께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들을 좀 발굴해 주시고 나름 그 발굴된 인력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올해 1,900 지금 이제 3명 이렇게 좀 일자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부서에서 발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 구청 앞에 금나래 공원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주말 이용객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하루에 약 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민들께서 어디 가실 데가 없다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 모이는 공간도 지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일부 복지관과 금나래 체육관 등을 통해서 부분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먼저 야외 운동시설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대체 시설들 또 내지는 야외 대체 시설들을 좀 발굴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말이나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남부지방과 또 동해안 쪽에 집중 호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수도권과 저희 금천구는 여러 가지 피해가 집중되지 않아서 일단은 예방 활동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무더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시흥 3동에 있는 방미 비물 펌프장을 이제 조기 준공했고요. 그래서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저희가 산을 끼고 있고 또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해나 재해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시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풍수해 및 재해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7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